안녕하세요. 손가락 뉴스 진행자 김영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패널 야수님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대화해보고 싶은 주제는 구급 소방관에 대해서인데요. 1호봉의 급여를 보면 최저임금에 비해서 그렇게 낮다고 하는 기사를 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최저보다 낮을 수 있을까? 그리고 소방관은 공무원이잖아요. 우리가 자주 만나는 주민센터의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방관의 최저만 유독 그렇게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람보다 높은 벼슬이 있을까요? 을이 존중받아야 갑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 기사를 보기 전부터도 그 공무원들이 각 직군마다 급여가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굉장히 좀 놀라고 의아스러웠거든요. 특히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위험을 막아준다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준다거나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실제로 급여 수준이 낮다는 걸 알고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특히나 이번에 구급 1호봉이라고 해서 각 직급마다 9급부터 시작하는 공무원 이제 1급까지 올라가는 직급이 있는데 각 급수마다 또 호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연차하고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연차의 개념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호봉이 있는데 그 초봉이 한 160만 원이 조금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최저임금으로 쳐도 한 170만 원 후반대? 이 정도는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아직까지 이런 직군이 남아있나 싶어서 저도 놀랐어요. 네, 그런데 그 호봉을 왜 이렇게 낮게 책정을 했을까요? 정부가 책정한 호봉이고 또 급여 기준표일 텐데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방직과 국가직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방관의 월급에서도 좀 다른 게 있지 않나 생각되기도 하거든요. 예, 그 국가직하고 지방직 사이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의 그 급여라는 게 그 현장에서 이제 내밀하게 따져보면 이번에 문제가 된 그 소방직 9급 1호봉 공무원의 한 156만 원, 7만 원 정도 되는 그 정도 급여는 원래 명목상 급여에서 공무원 연금을 위한 거 떼고 또 4대 보험 떼고 이렇게 해서 또 각종 비용 뗀 나머지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이 안 된다. 이제 이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노동법에서는 최저임금은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주게 돼 있거든요. 최저임금에서는 어떤 비용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봐서도 지금 현재 소방관 9급 소방관이 받는 1호봉 급여는 그 최저임금법에 비추어 보아도 너무 적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좀 안타까운 게 경찰직이나 소방관직을 보면 민중의 지팡이죠. 뭐 시민들의 직접적인 위험을 보호해주기도 하고 또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장비 자체도 다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좀 급여가 너무 작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나 그 경찰 분들도 충분한 어떤 경제적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그게 비리하고 엮여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충분한 경제적 보상이 없으면 비리에 노출되기가 쉽죠. 그래서 뭐 정보 업무를 다룬다는 국정원 직원들 같은 경우는 퇴직했을 때 세 군데서 연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도 받고 국정원에서 별도의 연금을 받고 또 그 퇴직자 모임 공제회에서 또 연금을 따로 받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국정원 직원들은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어서 경제적으로 힘들 때 굉장히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적 보상이 부족하면 이제 우리나라를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적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소방관이나 경찰이 그런 정말 민감한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권력을 다룰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경제적으로 좀 부족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경찰관들도 그렇고 소방관들도 그렇고 순전히 봉사하는 직업이잖아요. 어려운 시민들 도와야 하고, 그리고 그걸 자기의 사명처럼 열심히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어지는 보상이 이렇게 적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더 훨씬 더 불안하게 느껴지거든요. 조금 더 넉넉하고 큰 제대로 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흔히들 부모님의 장래희망, 아이들의 장래희망을 보면 의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의사 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약간 그 소방관에 대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적 구조가 참 어떻게 된 건지. 저도 동의해요. 생명을 다루는 일로서는 의사나 소방관이나 사실 다를 건 없잖아요. 수술실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과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학적 조치를 동시에 하는, 진짜 글자 그대로 구조하는 사람인데, 생명을 구한다는 측면에서 똑같은데 보상은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좀 앞으로 개선이 돼야죠. 네, 기사 중에 정말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기사였어요. 왜 또래 친구들한테도 물어봐도 의사랑 소방관이랑 이렇게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그러니까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다 의사 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생명을 다루는 것이 저는 의사보다는 소방관이 하는 일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더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서 더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개선이 되긴 할까요?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몇 번의 사고가 있었죠. 고성 화재도 있었고 지진 피해도 있었고 몇 번의 사고를 통해서 소방관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단 말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그걸 이제 국가적으로 일단 전환을 하자. 그리고 호봉 체계도 바꾸고 급여 체계도 바꾸자 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발목을 잡고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자유한국당이죠.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이번에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소방관들의 현실을 지적하는 것들은 계속 있어 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개선하기 위한 법이 이미 고쳐져서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반대로. 그래서 이건 우리가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고쳐질 거예요. 근데 언제 고쳐지느냐는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소방관의 대우가 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유익한 내용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유익하시고 재밌었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